그럼 오늘의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 그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가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했는데 싱 대사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남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먼저 만남 형식 자체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대사들하고 우리 뭐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는 대부분 다 비공개로 만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발표될 때도 양측이 합의한 문구를 가지고 이제 내용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 통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단 외교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만남이 아니라 이게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어느 곳에서 만나는 건지 또 의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 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서열 8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싱하이밍 대사는 물론 특명 정권 대사이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 봤을 때 외교부에서는 뭐 국장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만남은 다 비공개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모임은 공개리에 만났다는 그 공개리에 만난 것도 아예 생중계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30분 동안 생중계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는 정말 이건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만남 자체를 생중계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자, 두 네. 번째는 우선 이렇게 만나면 서로 간에 덕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이게 서로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해온 이 A4 용지 한 10장 가까이를 15분 동안 그냥 읽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과연 그러면 민주당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여부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를 앉혀놔놓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해버리면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야당 대표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이익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싱하이밍의 입장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상대방이 딴 집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집을 갖다가 욕하는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으로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모임 자체가 처음부터 이 끝까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전부 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례적인 것이고 더군다나 저렇게 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이 권칠성 대변인이 저걸 받아쓰고 있다는 저 모양새 그리고 자리 배치도 저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 네. 저런 걸로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무슨 뭐 정상회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네. 시진핑이면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대사 그 국장급 대사 앞에서 저렇게 동급의 우리 야당 대표 앉아야 되느냐 굉장히 자괴감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이재명 대표가 인사 발언을 한 뒤에 테이블에 놓였던 A4 용지 뭉치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5분 동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직접 들어보시죠.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중국에서는 3회, 4회 만나면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도 솔직히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적인 역할을 우리 당에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신 대사는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 대중 무역 적자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우선 중국과 우리의 무역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그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 물론 이제 세계적인 지금 그 경제 악화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 예. 일단 사드 그리고 한한령,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말하는 애국 소비 운동이 있어요. 고차오라고. 이게 이제 한자로는 나라국에 조류할 때 그 조자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자기 제품을 애국적으로 소비한다 해가지고 일종의 국수주의적 소비 행태거든요.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대중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악화됐다는 것은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공장이 지금 뭐 거의 문을 열고 지금 있지만 거의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네. 롯데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마트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K뷰티 화장품들이 1조 원 가까운 중국에서의 지금 그 매출 감소를 겪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사드, 한한령, 고차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팩트를 볼 때 그게 한국 측에 있다라는 싱대사, 일단 팩트가 틀렸고,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고 했는데 네.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략적 모호성 개념에서 그래 뭐 대만을 부속 도서로 인정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우리는 뭐 존중한다. 이게 외교적인 수사를 한 거지 네. 그렇게 수용한 바가 없다는 거고요. 삼중수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태평양을 하수구로 삼고 있다. 이런 말을 싱대사가 했어. 그런데 동해안의 55기의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일본의 6배, 한국의 5배를 배출을 합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국장급 대사가 우리나라 의전서열 8위, 옛날로 말하자면 내관 출신의 중국 사신이 지금 독립문 자리에 있던 모하관에 앉아가지고 거의 뭐 야당 당수니까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쯤 되는 사람 앞에서 저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항의도 없이 듣고만 있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했을까요? 일단은 법률가들이 사실 외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삼촌이나 형님한테 불만이 많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 이 케이스는 옆집 아저씨도 아니죠. 옆집 학생이 우리 삼촌이나 형님을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고분고분 앉아있고 또 옆에 앉은 사람 뭐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냐면은 집안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예. 제가 봤을 때 거의 외교 참사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싱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보고 후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싱 대사가 비록 이재명 대표 보고 친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한테 아주 호되게 낚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민주당의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지 참 걱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대사 발언, 민주당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참모들이 뭐 받아 적은 것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양측에서 미리 합의하고 기획했다면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예. 저 중국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자,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미리 그러면 저 중국 대사라는 사람이 15분간 온 거 읽을 걸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작정하고 저 A4 용지 옆에 갖다 놓고 네. 읽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아마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대사가 저런 행동을 할 줄 알았으면 저걸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 대사가 저렇게 한 거는 중국 정부에 저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예. 대사 개인의 판단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부러 저렇게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런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무슨 뭐 유튜브 생중계하고 일부러 저렇게 15분간 읽을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줬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야당 대표가 듣고만 있었다는 그럼 저기서 만약에 읽고 있는데 당신 그만하세요. 아니면 종이를 뺐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이 저런 형식으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외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정부가 조치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또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 외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저기서 야당 대표가 소리 지르고 만약에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이랬어 봐요. 중국하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뭐 적은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적는 게 무슨 받아 쓰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배우려고 적었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 기록에 남기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대사의 저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고 중국 정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저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대사로 일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을 사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